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는 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습니다.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과 또 어떤 수익 나고 계신가요? 오늘 마감 상황 함께 볼까요? 코스닥은 700선을 돌파했습니다. 11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1989포인트로 2000도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궁금증과 이야기 나누고픈 사항들을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에 013-3366 이 번호 8200까지 누르시고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픈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응원의 메시지와 관전평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 분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선물도 준비됐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증권가의 최전방에서는 오늘 어떤 토론 주제로 나누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도대체 조정은 언제 나오나요? 글쎄요.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내 종목만 좀 수익을 잘 챙겨가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 함께 또 플러스권. 이렇게 되면 또 내일까지 또 플러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명의 전문가에게 결에 들어볼게요. 오늘 MTNW 박정식 전문가와 곽영훈 전문가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또 한 번 끌어올려줬어요. 네. 어떻게 한마디 내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생각보다 외국인 매수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수급창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 외국계가 초반에는 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선물 매수력과 콜옵션 매수력만 좀 들어오다가 막판에 순매수력이 이제 코스닥 쪽에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해 놓고 지금도 지금 미선물이 한 대략 1%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 시장도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일단 내일 시장까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업종별 흐름을 좀 보면은 예. 어제는 좀 전체적으로 전 업종의 외국인 매수력이 쭉 들어왔다면 오늘은 조금 편파적으로 전기전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만 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들어온 거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지수 상승력만 염두해서 일정 부분 단기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또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시장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우리 시장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되 언제든지 외인 자금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전고점을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하락하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력이 좀 조정도 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월봉상 패턴상 다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738선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상승력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거의 다 올라왔지만 자, 여기서 월봉상 패턴을 좀 간단하게 보면 2025 라인이 조금 이제 2026에서 2030 정도 선이 이제 단기적인 이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한 2025에서 2030 그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 코스닥은 738선 근접하게까지 조금 더 시장 상승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금요일 날 또 내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또 양회가 있죠. 중국 양회가 또 대규모 또 부양책을 발표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뭐 이번 주 안에는 크게 꺾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주 공략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들어온 외국인들의 반가운 매수세가 어제는 좀 골고루 나타났다면 오늘은 그동안에 참 고팠던 이 IT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세가 또 반가웠다. 자, 이것은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에 중국 양회도 있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자, 곽영훈 전문가는 어떠십니까? 네네, 우리 그 박정식 그 주식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분위기가 이렇게 살짝 바뀌는 그런 포인트에 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생각도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 유연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식 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꼭지 하나씩 그 팩트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신용잔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용잔고가 10조가 넘었습니다. 예. 10조 1000억이 넘었습니다. 주목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공매도 제한 조치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 프로를 좀 보면은 유럽 쪽에서는 그동안에 3월 달에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폭락했던 증시가 일부 반등을 했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각국의 어떤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약간 완화가 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속속 해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직 우리 국내 시장은 정상화된 것 같지 않고 아직 좀 이르다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예정대로 9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이 이렇게 10조가 넘어가면 예전 같으면은 공매도 엄청 나왔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잘 견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림을 좀 보고 좀 살짝 말씀드릴까요? 네, 그림 좀 펼쳐주시면은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1월 달부터 그림 표시를 했지만 이제 딱 바뀌는 부분에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요, 옆으로 15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15일 날 옆으로 살짝 주식을 팔고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18일 날 고개를 탁 들었죠. 점 2개밖에 안 나오네. 탁 들었죠. 산다라는 거죠. 매수한다라는 거죠. 기관.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저러 했는데 이제 순매수가 탁 들어오죠. 자, 개인 어떻습니까? 전일에 개인이 1조 이상의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용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고개를 탁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인 팔고 개인 투자자가 팔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 시장 좋게 본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시장에 컨텐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맞았습니다. 어쨌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종목 장세가 유효하고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발 좀 신용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신용에 관련한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럼 신용이 20조를 넘을 가능성도 있나요?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신용 잡는 공매도가 금지에다가 개인 예탁구가 아직도 40조입니다. 신용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는 분도 있으세요. 신용으로 장세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런 건 아닌가요? 라는 분들까지 뭐 어떤 것부터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요. 예탁 잔고가 40조가 넘었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잔고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20조까지 증가할 수 있고 50조, 100조까지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신용 잔고가 올라가면은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자, 내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못 나오고 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오늘 꼭지에 와 있는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크게 틀었다. 그러면 내일 환율 변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신용 갖고 계신 분 흔들리지 않겠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 좋았죠? 근데 어떤 종목군들이 빠졌습니까? 시젠, 수젠텍, 바디텍, EDDC 다 빠졌잖아요. 여기에 신용 갖고 있었던 분들 10%씩 빠지는데 그날 어제 기분 좋았겠습니까? 금액 크게 한 1억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신용 풀로 들어가면 하루 만에 3천만 원, 4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관계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손에 크게 보면은 그다음에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라고요.
어느새 700선을 회복한 코스닥. 자, 동학개미 운동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익을 좀 잘 견디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지수보다 내 그 수익 체감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그 트렌드와 종목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투자의 깊이가 다른 먼저 휴황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계 마이다스손 곽영훈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같이 풀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궁금증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관전평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답해드리고요.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오늘 두 명의 전문가는 어떤 주제로 시황을 펼쳐내게 될까요?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주제 같이 펼쳐보시죠. 미국 실물 경제가 최악인데 증시가 질주한다. 급브레이크 가능성은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아니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 네.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딱 이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해놓고서 계속 고민을 하셨나 봐요. 네. 예.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어차피 2018년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반등력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시장이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코로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지금도 실업률이 20%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2020년 1월 정도 수준까지 나스닥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뭐 아직 S&P 그러니까 다우 산업은 못 올라왔지만 근데 이 정도로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는 좀 일정 부분 조정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품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유동성이나 그렇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뭐 부양책도 있고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경제학자나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국의 담당자들도 일단은 뭐 경제는 빠르게 3분기부터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내년 연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나스닥은 거의 다 올라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주가가 강력하게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정 부분 진짜 실물 경제를 다시 또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를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늘도 미선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처음에 딱 빠졌을 때 갭을 형성했던 자리가 9,536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9,536선 거의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25,250선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이 자리가 조금 돌파를 해서 120선짜리 얻어맞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정을 갖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제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미국 코네티컷주는 코네티컷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50개 주가 전부 다 경제 재개를 한 상황이고 그 기대감이 이제 충분히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주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좋아 보이게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항체 반응 검사까지 코로나19 검사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 지시를 거부한 전문가를 지금 해고를 하고 있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염이 줄어든 것처럼 그래프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어제 발표했죠. 미국 의회 예상국이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량이 38% 감소할 것이다라고 중간 점검을 하였고, 예. 2분기 실질 GDP가 37.7% 감소한 후에 3분기부터 21.5%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4분기 때 10.9% 성장은 하지만 내년 1분기 때 다시 5.4%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올해 총체적으로 한 대략 마이너스 6%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보고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또 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일리노이대랑 하버드 경영대학원 그리고 하버드대 시카고대 등이 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지난 3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중소기업 조사를 했었는데 대략 한 10만 개 이상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예, 예. 또 420만 개 기업들이 미국 중소기업청에 긴급 대출을 했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3천만 개 중에 14%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2017년 기준 미국 전체 고용 인원 중 500명 이하 중소기업 비중이 현재 총 미국 고용 포지션으로 네. 보았을 때 47.1%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소기업들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 6월 말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네, 우려도 예. 현재 존재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중인 구제금융안은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대출과 보조금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은 이런 고용 문제보다 임대료 예, 예. 같은 간접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규모 업체들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게끔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구제금융안이 상당히 소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예. 않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상황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 상업 부동산 모기지 네. 연체 비율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트랩 LLC에 따르면 네.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4월부터 현재까지 354곳의 네.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가 71억 달러까지 연체하기 예, 예.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2월 달하고 3월 달 정도까지는 42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현재 급격하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6, 7월에는 더 많이 모기지 디폴트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뭡니까? 원격 근로죠. 재택 근로. 이 재택 근로 트렌드로 인해서 이 상업용 한마디로 사무실을 별로 이용하지 않을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계약이 만기가 되는 것들은 떠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는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예, 알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 여러분 실물 경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실물 경제 좋았었던 때가 있었나요?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도 뭐 누가 실물 경제가 삼국시대 이후에 좋았던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또 코로나 사태라는 복병을 더 만나서 더 실물 경기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4월의 경기 지표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이죠? 곽영우 전문가? 당연하죠. 예, 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안 좋게 보는데 제가 오늘 질문이 미국 증시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증시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계속 수정해가는 시나리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이슈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미국의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는
유지 이상이 된다. 좋게 본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요. 11월까지는 네.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한국 증시로 가져오면은 예. 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반기 11월까지는 최소한 시장이 좋게 유지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9월 중순입니다. 9월 달에는 보릿고개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랐다가 보릿고개 좀 있다가 결론적으로 11월까지는 좀 좋게 보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좀 나누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좋게 봅니다. 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가장 큰 문제는 소비예요. 물론 소비가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소비가 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멀었거든요.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좀 부정적 시각을 일단 한번 유지를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양회 열리잖아요. 그죠? 예. 양회 중요합니다. 양회에서 뭐 세금에 대한 뭐 감세 라든가 준조세 인하라든가 보조금 지급 이런 지원책이 있어야 돼. 그죠? 있겠죠, 그죠? 있게 되면은 소비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통화 정책의 어떤 적시성 필요하죠. 그리고 재정 정책의 강도가 강하게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고용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회에 대해 21일, 20일 네. 이틀간 하잖아요, 그죠? 네. 예, 두 가지 회의가 합해서 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이유 있는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차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행률이 13.6%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14%에서 15% 사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중국 때리기가 계속해서 화웨이와 더불어서 이어진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코로나 치료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되게 좋았죠. 오늘 어떻습니까? 별로잖아요. 그죠? 시간 좀 걸린다. 그 쉬운 게 아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 인식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주식 시장과요. 채권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대 분위기거든요. 주식은 유동성 공급에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다 유동성이 다 커버하는 거예요. 좋다 이 말이에요. 주식은 좋은데 채권은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미국 그 국채가 2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요 말은 금리가 최저란 얘기는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감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는 거죠. 좀 상반된 분위기가 나오고 있던 거.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현상이 좋으니까 수익을 알겠습니다. 남기는 건 좋은데 조심하자. 네. 예,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는데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가 특히 더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재들 다 하나씩 짚어봤고 조금 이제 길게 봐서 상황을 알겠다. 근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내일 라는 거고요. 올라가겠죠. 내일 올라가겠죠. 네, 한마디씩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일단 시장 흐름상 나타날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매매는 진행을 하시되 네네. 항시 시장의 리스크는 좀 염두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곽영훈 전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고려하시고요. 시장이 안 좋고 지난번에 급락이 나올 때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현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종목 대응 제발 좀 신용 좀 줄이자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라운드 1 오늘 매크로 클래스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뜨거운 그 참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고지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여시고 문자 메시지 013-3366-8100번으로 오늘의 이야기 주제에 관련한 이야기나 궁금한 사항, 고민들 털어놓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털어놓겠습니다.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한 분을 뽑아서 관전평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그 트렌드 클래스는요. 이 주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들어가 볼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21일 개최. 자, 여러분, 양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여의도 클래스 시작하자마자 내일 양회하는데 증시 오르나요? 아니, 양회인데 무슨 주가 가장 이슈를 받을까요? 화장품주? 게임주? 아니, 화장품주가 장 막판에 움직였던데? 아니면 굴삭기? 네,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 시청자분들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해 올지 아시고 계속 얘기를 쏟아내주고 계세요. 네. 예. 일단은 제가 이 양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내일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전반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일단 정부 부분의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게 핵심 방향으로 일단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당국이 일단 5G 중심으로 신형 인프라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산업의 성장성이 과속화될 전망이라고 다들 이제 금융 투자 회사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총생산량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상향을 시킬 예정이고, 코로나19 항전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인프라 투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 한도 확대 네. 등이 이 3월 정치국 회의에서 명문화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이번 양회에서 어떤 네. 게 가장 핫할지, 그리고 그래서- 한알령이 이렇게 됐던 네. 그런 업종들 이제 네. 좀 풀어날지 그게 네. 참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업종이 업종이 5G 그리고 특고압 송전 설비 관련주, 그다음에 고속철도,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망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 진행될 거라고 현재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지수 상승력에 많이 상승력이 나왔고, 5G 관련주들도 이미 상승력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금 상승력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 주들이 그나마 이 섹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받았는데, 이 중국 투자 쪽으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전기차 관련 업종이라고 보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밖에 없겠죠. 따지고 보면 나머지 뭐 인프라는 다 중국들 기업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은 오늘 조금 뭐 적게 움직이긴 했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아모레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재 언급이 되고 있고, 태양광 분야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서 OCI나 한화큐셀, 한화케미칼 이쪽도 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한화큐셀과 한화케미칼이 중국 쪽으로 이 태양광 판넬을 많이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한화케미칼을 좀 집중을 하셔야겠죠. 한화케미칼, 네. 종목으로는 한화케미칼.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네. 반도체 회사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미 반도체 섹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늘도 네.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오늘 반도체가 좀 강력하게 움직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내일과 모레까지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SOC 인프라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프라 쪽. 근데 이제 이쪽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것들은 중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두산 인프라코도 중국 쪽에 이
굴삭기 수주가 예. 3,000개 이상 팔렸다고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뜬 것을 제가 봤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니까 최근에 반등력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반등력이 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수급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덜 부각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기대했던 중국의 양회입니다. 여기서의 어떤 재정 정책이 구체화될 것인가, 그 투자 확대하는 부분들 어떤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박정식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면 뭐 5G나 인프라, 아까 그리고 특구화 얘기 들었다면 화경훈 전문가 네네. 어느 쪽에 초점 두세요? 저는 아무래도 요번에 중국 양해에서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정책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고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이 다 말씀하셨기 매매하는 때문에 방법을요?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인프라 하면 두 가지로 지금은 정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고요. 그리고 신형 인프라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전통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 호텔신라 뭐 이런 거예요. 자, 호텔신라는 왜 주목받을까요? 호텔신라가 면세점 지금 아니에요. 당분간은 무역회사로 바뀌었어요. 재고된 제품을 뭐 비자나 여행 여권 이런 거 없어도요, 해외에서 이렇게 주문하면 바로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은 측면을 돌파하려는 걸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2분기에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 좀 있거든요. 어쨌건 예,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호텔신라 아무래는 빼겠습니다. 아무래는 빼고요. 왠지 예. 좀 느낌이 이 종목 좀 세팅해놓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또 뭐 있습니까? 에코프로 VM 그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세팅을 해놓으시고 자 세팅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 그 밖에 관심 종목을 딱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요. 아침에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고 아침에 시초가가 되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대응을 하시라.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라. 그래서 거기서 트레이딩 하셔도 좋고 트레이딩 하다가 좀 물리셔도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5G 같은 경우 많이 못 올랐잖아요. 예, 5G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 트레이딩 하시다가 물렸으면 좀 보유해주는 전략, 네. 또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하시면서 네네. 결론적으로 대응의 영역으로 가시면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두산인프라코어, 호텔신라,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5G는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복합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저희 두산인프라코어는 저희 보유 종목이기도 하죠. 여의도 클래스의 김농섭 전문가가 저희 같이 매매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돌발 질문입니다. G2의 갈등은 봉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중국의 수혜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봐야겠죠. 언제나 이 양해 관련 주식들은 단기적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박 3일 내지는 한 1박 2일 정도로 짧게 공략하시는 예.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영훈 전문가께는 이 질문 드릴까요? 중국의 재정 정책 관련주와 인프라 투자 관련주가 저울질을 한다면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보세요? 저는 인프라죠. 인프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전통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보다는 저는 좀 신형 인프라를 좀 주목하자. 전기차, 5G 이런 것들. 5G 종목들은 지금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아서 빠졌다 오늘 예. 살짝 이렇게 액션을 좀 주고 있어요. 5G를 예. 동시에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종목 네. 어떤 거 보세요? 뭐 KMW, 뭐 RFHIC, 에이스테크 좀 약하다. 예, 또 이렇게 이노와이어리스, HFR, RF텍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예, 보셨다가 살짝 힘줄 때 딱 지켜보시고 적극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2, 3일 정도 연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죠. 수익 남기셔야죠. 그죠? 예. 그 중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그 종목이나 아니더라도 이건 종목을 같이 볼만하다 하는 종목의 차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차트요? 네. 차트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RFHIC. 예, RFHIC 보겠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왜 고개 끄덕이셨어요? 이거 외국인 순매수력 이틀 연속 들어왔거든요. 예. 제가 역시 다르시군요. 네네. 자, RFHIC 보면은 차트 제가 열어놨습니다. 예, 아주 그냥 지금 빠져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힘들어하세요. 예,
근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RFIC는 투자 키 포인트가 뭐냐면 질화갈륨, 예,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 이제 5G가 이 중국 쪽, 특히 중국 쪽에 본격화가 되면은 질화갈륨 이런 부분들이 뭐 질화 무슨 트랜지스터, 예, 뭐 겐 트랜지스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뭐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RFIC가 그동안의 실적이 좀 힘들어서 많이 변동성이 있는데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모멘텀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주가 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있고 좀 빠져도 제가 볼 땐 빠질 때마다 메시지 주면은 5G는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그 인프라 트렌드이기 때문에 모아 가시면은 때를 기다리면은 예.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핫한 중국 양해와 관련해서 어떤 섹터 부문에 오를 것인가 우리가 미리 점쳐봤는데 종목들 한번 정리가 쫙 되셨나요, 여러분?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네. 뭐 5G건 뭐건 간에 일단 양의 종목들은 좀 짧게 한번 공략을 하자. 예. 길게 공략하기에는 현재 시장이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고 또 양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또 과격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도 일정 부분 신경을 쓰시면서 짧게 공략하시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5G 종목 중에 이제 RFHRC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나 그리고 GT 쪽에 중국향 매출이 좀 일정 부분 또 많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5G 쪽은 RFHRC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건설기계 쪽은 제가 이미 언급을 한번 드렸지만 이따가 한 종목을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쪽 찍어주신다고요? 네. 그러면 양해와 관련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면 되겠네요. 저는 언제나 오늘 다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언제나 섹터랑 시장? 같은 종목을 웬만하면 구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네. 트렌드에서 네. 양회 네. 그리고 오늘 종목은 양해와 관련한 종목. 그렇죠. 한번 수익률 기대를 해볼게요. 네. 박정식 전문가가 종목을 되게 아. 수익률이 좋으셔요. 사실 그 시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내일 모레를 알 수는 없지만 종목의 수익 지금 지수의 일이라기보다 지금 종목 수익을 챙겨가고 있잖아요. 박정식 전문가의 종목 기대해 주시고요. 한마디 곽영훈 전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슈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슈가 있으면 대단히 좋죠. 분위기 형성되니까 관심이 모아지니까. 그래도 그 이슈를 딱 등에 업고 기업에 대한 어떤 어떤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즉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택하면은 요번 근본 이슈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다가 물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성장성 있는 기업은 다시 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은 제발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시죠? 문자 메시지 많이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관전평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녁마다 방송 보며 그날의 시황을 다시 정리하고 내일장을 대비합니다. 살얼음판을 거는 주식장에서 버팀목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믿음과 신뢰가 가는 증권방송 전문가님들의 날카로운 시황과 꼼꼼한 종목 분석 짱이에요.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럼 시장이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다 하니 개인들이 시장에서 다 빠져야 하나요? 이거 뭐 누가 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전망 자체는 항상 긍정적일 수 있고 항상 부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상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대응의 논리를 가셔야 돼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오면 바로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전문가들의 오늘은 중국 양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마지막 라운드 3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종목 보기 전에 시간이 오늘은 아주 바싹
쪽박합니다만 네. 심택은 보고 가야죠. 박정식 전문가. 종목 심택 AS 해주시죠. 오늘 네. 좀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차피 반도체 섹터도 양회 관련 이슈가 좀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길게 바라봤자 한 12,4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좀 접근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택 보고 갑니다. 좀 더 보유와 목표가까지 살펴봤습니다. 곽영훈 전문가, 저희 원익 IPS는 네. 어떤가요? 원익 IPS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sek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장비죠. 그죠? 장비고요. 삼성전자가 그죠? 반도체 공장에 대한 중국 산시 치안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80억 달러 투자. SK하이닉스가 그죠? 또 투자를 또 재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장비주 대단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익 IPS 생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 예,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원익 IPS도 오늘 2, 3%의 상승, 지금 수익률 계속 차근차근 계단 밟아가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인데 한번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 세 종목도 특히나 주목해 주시죠. 특히 박정식 전문가 오늘 양해와 관련해서는 사실 내일 시장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그렇죠. 지금 좀 늦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시청자 질문도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런데도 있죠. 이 종목은 괜찮은 건가요? 별로 지금? 안 올라갔어요. 아,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예. 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굴삭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좀 두산인프라코어를 원래 베팅을 하려고 찾아보았더니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미 너무 많이 이게 좀 최근 들어서 올라갔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두산인프라코어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갔어도 저평가권입니다. 상당히 많이 저평가권이라서 일정 부분 조정을 들어오면 오히려 담아야 될 주식이 두산인프라코어고, 근데 두산인프라코어 대비 현대건설기계는 최근에 좀 옆으로 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또 시세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를 찝어드렸고, 만약에 내일 시세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 2만 원 정도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는 한 23,700원 정도까지 저는 이제 단기 관점으로 짧게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다시피 1조 2천억짜리 회사가 현재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자기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낮게 저평가된 기업으로서 우리가 평균 단가만 잘 형성시킨다면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주력을 좀 보았더니 두산인프라코어도 중국발 수주가 한 대략 3,000기 이상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1,500대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대략 4월 판매량 대비 대략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는 대략 1,051대를 판매했다면 올해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500대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기계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좋게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 시청자들은 이미 갖고 계시죠? 여러분 김동석 전문가와 같이 매매하고 계시죠? 두산인프라코어도 현대건설기계 2만 원 이하에서의 한번 접근이라고 그러셨고요. 23,700원 목표가 네. 짧게 이렇게 네. 알면 될까요? 네네. 네. 손절가는요? 이건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굳이 손절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손절을 하고 싶다면 한 18,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손절에 들어가셔도 되고, 오히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훈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유진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 예, 지금 현재가가 19,300원인데요. 목표가는 뭐 짧게 23,000원 목표 정도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손절가는 17,600원인데 자, 차트부터 보고 현상 제가 설명드리고 예, 또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좋다는 건 누구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곽 부장이 차트만 보고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어렵게 설명을 드리니까 다들 뭔 소리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간단간단 설명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그죠? 자, 신용이 대단히 많이 올라오고 뭐 주변에 또 지표도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건재해야 되고 성과도 좋아야 돼요. 기업이 건재하다는 것은 재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본총계 자기 자본 개념을 봤는데 약간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2,400을 잡고 현금 유보율이 2,000%가 넘습니다. 예, 부채는 18% 별로 없네, 그죠? 자, 재무적 안정성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적은 올해 뭐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고 특히나 더 내년도 2021년도에 삼성전자, 평택 2기, SK 하이닉스, M16 및 해외 반도체 업체의 투자가 증가할 걸로 해서 대단히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 올해 야금야금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목표가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시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유지너스 회사의 정상화라든가 유진, 테크, 머티리얼즈의 매출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 이 부분도 주목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종목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견딜 수 있고 결론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내가 주식 샀는데 좀 손해봤어. 다리 뻗고 그래도 주무시고 기다려보면 좋은 시점이 탁 왔을 때 파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가격 전문가. 네, 현재 가격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3호가 위아래로 사시면 되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600원인데 그 밑으로 빠지면 먼 일이 있다는 거니까 예, 손절 일단 하체거래 비중을 줄였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목표가부터 얘기를 해주셨고요. 곽 부장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사람이고 그게 뭔 소리고 이 내용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종목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의도 클래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불기둥이 솟아나길 바라며 오늘은 박정식 전문가께서 이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네. 저녁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죠? 네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현재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우리의 전략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 이미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접근을 하려면 어떤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되고 오늘 양회 관련해서 종목을 언급드렸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고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듣는 내용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호텔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박정식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여의도 클래스가 1시간이 뭐예요? 10분같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베스트 관전평 오늘 선정되신 분은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943님 저녁마다 방송 보며 그날 시황을 다시 정리하신대요. 내일장도 대비 잘하시고요. 저희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베스트 관전평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박정식 전문가와 곽영훈 전문가께서 되게 숨차게 달려왔잖아요. 오늘 굉장히 준비하신 것이 많아서 그래서 혹시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내일을 위해서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박정식 전문가. 네, 일단 뭐 내일장까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22일 정도면은 조금 이제 악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방송에서 언급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전문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유동성이 좋으니까
1분기 실적 좋은 종목, 2분기가 좋게 예상되는 종목을 거래하시는데 제발 좀 신용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정식 전문가 그리고 강영은 전문가께 힘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